안녕하세요. 책사랑 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성질환 전문 한의학 박사가 밝히는 고지혈증 근본치료의 모든 것입니다. 책 제목은 고지혈증 약을 끊고 근본 치료하라.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지은이는 한의학 박사 선재광, 만성질환 전문 한의학 박사로 현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견임교수, 신라대학교 보건대학 견임교수, 경락진단협회 명예회장, 별뜸연구소 소장, 대한보구한의원 대표 원장입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동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한한방병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피해독과 체온 상승을 통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등의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한약과 치료기를 개발,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절할 뿐입니다. 진정한 고지혈증 치료는 약을 먹지 않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 인체의 향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약물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870만 명에 달합니다. 매일 5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혈관 문제로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혈관 질환은 안타깝게도 국가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해 1870만 명이 얼마나 큰 수인지는 201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어졌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전 세계 66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3배나 많은 수가 매년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공적 이론은 혈관 질환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며 개인의 삶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질병이 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혈액과 혈관 건강을 되찾고 고지혈증을 이겨내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질병이 치료되기 마련입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원인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이어 고지혈증에 관한 한의학적 처방을 제시하는 본서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만 의지할 뿐 근본적인 치료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고지혈증 약 역시 혈압약과 마찬가지로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의학적 치료와 증상 완화법을 실천하면 약물을 평생 복용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다. 일단 그 자체가 몸에 좋지 않은 것, 최대한 적게 먹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인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구분하지만 이것은 HDL과 LDL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표현일 뿐, 둘 중 하나가 더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콜레스테롤 자체가 고지혈증의 원인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과잉 섭취와 그로 인한 인체의 불균형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콜레스테롤에 더 씌워진 오명과 오해를 벗겨내고 콜레스테롤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야 한다. 콜레스테롤이 지금과 같은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서툴게 연구해서 불완전한 결론을 성급히 내리고 언론에서 이를 부풀리고 막대한 자본을 가진 집단이 이러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육류 섭취를 줄일 생각부터 한다. 이는 육류가 고콜레스테롤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육류를 먹는 방식이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폭식, 끼니를 거르는 습관, 일정하지 않은 식사량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졌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육식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방으로 세포 안에 저장된다. 과도하면 내장지방 혹은 피하지방의 형태로 몸에 저장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복부 비만을 유발한다. 원래 중성지방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저장용 에너지다. 심장 근육은 주로 지방산을 에너지로 활용하기에 중성지방이 부족하면 생명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중성지방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성지방은 1g당 약 9kcal의 열량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며 각종 장기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한다. 그러나 중성지방이 과도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비만과 지방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중성지방 자체는 혈관에 달라붙지 않지만 연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성지방이 높을 때에는 심한 경우 정상인의 50배, 100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의 두 얼굴. 고지혈증 약의 핵심은 스타틴이라는 성분입니다. 1977년 최초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진행됐고 이후 중단과 재개발의 역사를 거치면서 1987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로바스타틴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타틴은 사용 초창기만 해도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여전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의료계와 미국 제약사들은 계속해서 고지혈증 환자들을 창조해내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을 비롯해 스타틴의 실제를 제대로 아는 것은 약물 없이 고지혈증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 즉 의료도 산업입니다. 그것도 거대한 산업입니다. 의료를 비롯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치료 효과가 없고 약물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약물이 된 것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끊을 때 주의할 점. 서양의학에서는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약물의 기본적인 성질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약물도 장기간 복용할 경우 100%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제까지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 고지혈증 약은 우리 몸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때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로 스타틴을 중지해도 부작용은 평생 가지 않을까 의심이 든다. 스타틴은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스타틴을 겨우 2주간 복용했는데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기본적인 생화학 체계를 무너뜨려 노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스타틴이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살렌버그 박사는 즉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끊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유명한 약학 박사로서 오랫동안 약사로 일해온 얼 민드렐 박사는 저서 약 대신에서 우리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꼭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안 먹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콜레스테롤과 치매의 관계를 밝혀낸 살렌버그 박사의 논문은 더 충격적이다. 만약 당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사가 처방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약물 부작용이 발견되더라도 제약사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만드는 것을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처방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스타틴을 먹고 있다면 스스로 결심해서 당장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라. 비록 약물 부작용을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그런 후 심장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라. 몸의 컨디션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몸이 많이 피곤할 때도 증가한다. 따라서 늘 숙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아야 한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달걀, 버터, 치즈 등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고 3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한다. 생선과 견과류를 통해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활동량을 늘리고 비만을 예방하는 것도 필수다. 특히 비만을 부르는 패스트푸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섭취해야 할 경우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음식들은 지방, 설탕, 소금 등이 필요량 이상으로 범벅되어 있으니 일단은 먹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도저히 먹지 않을 수 없다면 한 달에 1에서 2회 정도로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점차 비만해지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서 위험성이 올라간다. 따라서 최소 일주일에 5회, 1회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대근육을 사용하는 수영,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등을 하면 한결 걱정 없이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체는 조화와 균형이 기본이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조화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은 앞으로도 계속 밝혀질 것이다. 과학이 자연을 이긴다는 아두단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연이 준 치료법은 얼마든지 있고 이제는 근본 치료를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고지혈증은 다른 만성질환이나 암과는 다르게 일상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암의 경우 일단 진단되면 이미 상당수의 암세포가 발생한 것이기에 생활습관만 고쳐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비하면 고지혈증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은 고지혈증이 왜 생기는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고지혈증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담음, 식적, 어혈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고지혈증이 생기는 과정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담음을 제거한다. 고지혈증을 바라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시각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다. 서양의학은 대체로 고지혈증의 원인을 혈액 속에 지질이 많이 쌓였을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어혈과 담음 그리고 식적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본다.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에 대한 치료법도 당연히 달라진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의학의 시각에서 고지혈증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담음과 식적 그리고 어혈에 대해 살펴보면서 치료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체내를 순환하는 액체는 크게 두 가지다. 혈액과 진액이다. 진액은 혈액을 제외한 소화액, 림프액, 관절액 등의 액체로 뇌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피부와 뼛속까지 순환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진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담음이 생긴다. 이것은 마치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듯 진액에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며 고지혈증의 원인이기도 한다. 우리 몸에 담음이 있으면 가래, 노란 콧물, 장내가스 등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체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 담음이 있다는 명확한 징후다. 두통, 만성 피로감, 어지럼증도 담음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담음이 머리 쪽에 있으면 두통으로 나타나고 가슴 부위에 있으면 가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 편안한 배고픔이 아니라 속쓰린 배고픔이 나타나면 담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담음은 소화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심장과 폐가 약할 경우에 잘 생긴다. 따라서 한약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보강하고 소화기관의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재를 처방한다. 식적을 없앤다. 음식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그런데 생명 유지에 중요한 음식을 필요량 이상으로 과잉 섭취하면 더 이상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요소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악행을 하게 된다. 체내에 들어온 다량의 음식물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되기 때문이다.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면 맹렬한 독소로 바뀌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이 유발되어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식적이라고 말한다. 식적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위와 장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위와 장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혈의 순환이 방해받고 소화가 채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독소로 작용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위나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고지혈증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식적의 두 번째 요인은 비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비위란 비장과 위장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도 커피, 육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 이른바 산성식품을 즐겨 먹거나 찬 음식을 즐겨 먹고 야식과 간식을 자주 먹으면 식적이 생긴다. 식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의 종류를 따져야 한다. 육류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효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잡곡의 섭취를 늘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먹는 시간도 중요하다. 동의보감에서는 특히 저녁 식사량에 대해 하루의 금기사항으로 저녁에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 잠자기 3-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소화에도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건강을 위한 바른 길인 것이다. 소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체의 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과식을 하면 인체는 소화, 흡수, 배설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반면에 식사량을 줄이면 소화, 흡수, 배설에 사용될 에너지가 인체를 치유하는 데 사용된다.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식적의 예방과 해소에는 물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생명의 원천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로를 회복하게 해주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라고 발표했다. 현대인에게 식적은 흔한 증상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어서 음식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식적은 만병의 원인이다.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지혈증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혈을 제거한다. 어혈은 국소적으로 혈액순환이 정체되거나 변화된 상태,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떨어져서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 흔히 죽은 피 혹은 더러운 피라고 표현된다. 어혈은 외부의 충격, 내부의 기혈 순환 장애로 인해 혈관 내부에서 정체된 혈액의 상태를 말한다. 어혈은 체내 여러 원인으로 인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체되었을 때에도 발생한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부는 타박산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어혈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기혈의 순환 장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냉해지면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이 저하되면서 어혈이 발생한다. 비장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제까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인 담음, 식적, 어혈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외에 고지혈증을 생기게 하는 주요 원인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비장이라는 장기와 관련이 있다. 담음, 식적, 어혈이 고지혈증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비장의 기능 이상은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이며 전신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비장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음식으로는 따뜻한 국물이나 차가 좋으며 생강, 부추, 양파 등 체온을 올리는 음식도 도움이 된다. 식사를 할 때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종 콩식품이 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원기를 보충해주며 현미, 보리, 기장, 율무, 수수 등의 곡류가 비장을 강하게 해준다. 운동도 비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손, 발을 꾸준하게 자극하면 비장은 물론 심폐기능이 강화된다. 엄지발가락이나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도 좋고 시간이 날 때마다 손바닥 곳곳을 꾹꾹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의학으로 치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아픈 사람은 아픈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찾아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의학은 객관적인 진단과 질병에 대한 규정, 검사 수치, 분석, 수술과 약물 등으로 치료하는 반면 한의학은 인체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며 생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증진함으로써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